오늘은 인구 연구의 자료, 그 센서 중에서도 그 조사표하고 문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2015년 인구주택 청사의 특징과 그 다음에 이제 조사표의 문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는 전수 부문, 원래 센서스는 전수, 그 모든 조사 대상을 누락 중복 없이 조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비용 절감을 위해 가지고 원래 전수 부문, 모든 사람을 빠뜨리지 않고 하는 조사와 표본 부문, 즉 전수에 해당되는 모집단 전체의 일정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 있는데, 2015년 센서는 전수 부문은 어떤 게 등록 센서로 바뀌었습니다. 행정자료,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등록부,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센서스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표본 부분은 전수자료의 그 모집단, 인구 모집단, 주택 모집단에 해당되는 것에 20%를 선정을 해서 그것만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2010년 센서와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경우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특성을 보게 되면, 우선 조사 목적은 인구의 규모, 분포, 구조와 주택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 입안, 기초자료를 제공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고, 각종 통계조사, 표본 선택을 위한 기준 자료, 기초자료, 가중치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은 조사 기준 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안에 상주하는 한국인인, 내국인이나 외국인, 그리고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처, 주택 및 주택 위에의 거처, 주택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 주택이 거처로 보게 되고 그것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구가 있는데, 해외 취업 또는 취학 중인 자, 해외에서, 또는 외국의 외교관, 수행원, 공무 체류 중인 자, 그리고 그 가족, 국제연합 소속 기관, 외국 직원, 수행원 및 그 가족, 국내 주둔 외국 군인, 군속 및 가족. 그러니까 외국의 군인이 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군들 경우에 그 가족들이 밖에 와서 살고 있더라도 그 가족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 방법은 처음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2015년 센서는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등록 센서스 부문이 있습니다. 행정자료에는 모든 문항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완전한 등록 센서스,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만은, 행정자료에 없는 문항들이 센서스를 통해 가지고 조사돼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등록 센서스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20%만을 표본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해당 가구에 대해서 인터넷 조사에 참여하거나 임시 채용한 조사원이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의 경우는 전체 모집단에 대해서는 행정자료를 이용해서 센서스를 실시하고, 그 일부인 20%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 항목은 2015년의 경우에 특히 이제 그 표본조사하고 관련되겠는데, 저출산이나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또 가구가 특히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고령자 또는 조선 가구죠. 가족이 요사이는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화되면서 할아버지와 자녀가 살고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사회 통합에 관련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국적, 입국을 어디서 했느냐 하는 거, 또는 여러 가지 사회 통합에 관련된, 종교에 관련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주거 복지에 관련되는 문제들, 이거 자기 동네에 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외지에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저출산 같은 경우에서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 그러니까 여성들이 경력 단절 때문에 아기를 낳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경력 단절이라든지 또는 그 앞으로의 자녀들을 몇 명을 더 낳을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아기를 낳은 경우에 아동 보육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조사하는 문항들을 가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인구에 관한 조사 항목을 되면 전수 항목의 경우에 등록 센서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만, 원래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죠. 그러니까 자녀냐 또는 배우자이냐 하는 것, 성별, 남녀, 나이, 교육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재학이냐 또는 졸업이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 정도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출생지, 혼인 상태. 이것은 과거 2010년의 그 전수 항목 조사인데 2015년의 경우에는 성명,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출생지도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몇 개의 문항만은 행정자료를 통해 가지고 묻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본조사에서 다시 교육 정도, 아동 보육이라든지 1년 전 거주지, 5년 전 거주지는 통근 통학 여부라든지, 통근 통학을 하게 되면 장소가 어디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냐, 또는 통근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 30분 또는 1시간 이런 소요 시간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활동, 경제활동 이런 게 있는데, 경제활동은 소득을 얻기 위한 활동이고 사회활동은 경제활동 시간이 아닌 경우에 어떠한 목적으로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사상의 지위, 경제활동과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산업 또는 직업, 현 직업에 근무한 연수라든지 혼인연월이라든지 총 출생아 수라든지 앞으로 계획하는 자녀의 수라든지, 특히 고령사회가 진전됨에 따라서 노인들이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원천에 관련되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센서스의 경우에는 인구, 그러니까 가구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원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가구에 대한 조사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구조사 항목, 전수 항목은 가구 구분, 등록조사 센서스에도 이게 이제 그대로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일반 가구냐 또는 집단 가구냐 하는 것을 조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숙사에 있다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 교도소에 있는 경우, 집단 가구가 되겠죠. 이런 가구 구분, 일반 가구라고 해서 그것은 가족 가구와 비가족 가구가 있는데, 집단 가구와 그 가족 가구, 비가족 가구를 합친 일반 가구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대체로 5인 또는 6인이 됩니다. 6인 이하의 여럿이 모여 사는 가구도 일반 가구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구가 사용하는 방수가 어떻게 되느냐, 건물 및 거주를 하고 있는 층이 어떻게 되느냐,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주거시설의 형태라든지 점유 형태, 자기 집이냐 아니면 남의 집이다, 남의 집이라면 전세를 살고 있느냐, 사걸세를 살고 있느냐, 보증금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묻게 됩니다. 타지주택 소유 또는 주인 가구, 자기 집이 있으면서 자기가 그 집의 주인이냐 하는 문제, 여러 집이 살고 있는 경우는 그런 것을 물을 수 있는데, 여기서 전반적으로 가구에 관련되는 사항은 등록선에서 가구 구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전수 항목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5년에는 이런 항목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죠. 표본 항목의 경우에는 20%뿐만 아니라 전수 항목의 일부가 다 표본 항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거주기간, 난방시설 또는 수도 및 식수 사용 형태라든지 정보통신기기 보유 여부 또는 이용을 어느 정도 하느냐 또는 교통수단, 자동차가 있느냐 없느냐, 이용 현황이라든지 또는 주차 장소, 점유 형태, 임차료 같은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그 행정센서라든 2015년의 경우에는 그
거처의 종류, 그 다음에 그 총방수, 그 다음에 건평, 건축연도, 주거시설, 그 주택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에 이러한 것들이 거의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행정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었고, 표본조사 항목의 대지 면적,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자료가 행정자료를 통해서 제대로 얻어질 수 없기 때문에 묻는 경우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센서스 홍보 광고입니다. 대부분 전수조사를 행정자료를 통해서 실시하기 전에는 대대적인 홍보 광고를 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겁니다만은 2015년 등록 센서스가 일부 실시되면서 이 경우에도 20% 센서스가 좀 더 잘 응답될 수 있도록 홍보 광고를 통계청에서는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는 남녀 여러 유명한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임명을 해서 센서스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센서스는 일반적으로 2015년의 경우에는 11월 1일에 시작해서 대체로 한 달 동안의 조사를 끝을 내게 됩니다. 행정자료는 그 전부터 준비를 해서 자료를 편집을 하게 됩니다만은 표본조사는 대략 한 달, 20%의 경우도 한 달 정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조사가 모두 끝나게 되면 통계청에서는 센서스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센서스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는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센서스가 끝나게 되면 통계청은 인구 부문, 그리고 가구 부문, 그리고 주택 부문에 대해서 통계표를 작성해서 코시스라고 합니다만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또는 시스템, 한국 통계 정보 시스템의 이러한 자료들을 변수별로 크로스 태뷸레이션 횡단제표를 만들어갖고 모두 다 수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계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 일반 이용자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나 일반인들 또는 연구기관 또는 상업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여러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 자료에 접근해서 필요한 부분을 태뷸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청의 어떤 목적에 따라 가지고 통계 제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는 2010년 또는 2015년 센서스가 끝나게 되면 항상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센서스 조사 항목의 변화들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1920년대는 거리 복잡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70년대, 80년대를 거쳐가지고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간단한 문항들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가족 계획에 관련되는 문항들도 추가가 되고 또 합니다만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구가 점점 완만하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가족 구조가 과거에는 확대 가족이 상당히 많았다 이 말이죠. 1세대, 2세대, 3세대 가족 했을 때 2세대, 특히 3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많아졌는 데 대해서 2000년대,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가족들이 전부 다 핵가족이 되고, 또 핵가족 중에서도 1인 가구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구원의 규모가 축소가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저출산, 고령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가지고 센서 항목은 엄청나게 변화를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서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은 상주인구와 현주인구입니다. 보편성, 완전성과 관련해서 센서스 집계 방식인데, 보게 되면 여행 중인 사람, 병원에 입원 환자 등
집을 잠시 떠나 있는 사람을 어디에 조사하느냐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흔히들 이게 상주 인구 하는 건데 영어로는 the jure population, the jure 하는 거는 legal population, 법적으로 일반적으로 거주지가 누구나 주소지가 정해져 있는데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조사하는 인구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 센서스는 3개월을 거주하였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그 지역을 상주지로 간주해서 그 지역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상주지는 1개월이기 때문에 센서스와 주민등록의 상주지 개념은 불일치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2015년에 센서스를 실시하면서 주민등록자를 기반으로 해서 상주인구를 설정을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상주인구는 거주 기간이 1개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주 인구 방식은 더 팩터인데 factual population입니다. 조사 당시에 발견된 장소에서 조사를 하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 지역별로 2000년 그 이후에도 거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센서 집계 방식이 이제 유럽이나 또는 북미 지역, 남미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데 결국 발전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유럽이나 선진국의 경우에는 상주인구, 즉 the jure population의 방식으로 거주 기간이 상당히 긴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센서스 인구를 집계하는데 아프리카나 또는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는 지금도 현주 인구 집계 방식, 그러니까 조사 시점에서 응답자가 어디에서 발견되었느냐 하는 그에 따라 가지고 조사를 실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상주인구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더 팍토 또는 usual residence 상주지 인구 집계 방식을 채택하고 개발도상국일수록 그 상주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유랑을 하는 인구들도 많기 때문에 현주지 집계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주 인구와 현주 인구의 차이를 이제 보정을 하는 방법들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센서스 상주 인구나 주민등록 인구 사이의 차이점들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등록 센서스를 실시하면서 주민등록 인구를 상주 인구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주 인구, 센서스의 상주 인구나 주민등록의 인구 사이에 일치하는 사람,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를 보정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주민등록 인구나 상주 인구의 개념을 보면 정의는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통건, 취약이라든지 해외 이민 등의 다양한 인구 이동 요인에서 그 차이들이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 강의는 센서스를 했을 때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항목은 전수조사 항목과 그 다음에 표본조사 항목이 있는데 전수조사는 201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부 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만 2015년에는 센서스가 등록조사 부문과 현장조사 부문으로 나누어져서 조사가 실시되었고 이러한 등록 센서를 실시함으로 해가지고 센서스 조사 비용에 관련된 비용 감소가 크게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